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5일차 경기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기가 준비가 돼 있고요. H조 2경기, G조 2경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스페인 대 카보베르데 경기입니다. 스페인은 이번 대회 우승에 가장 가까운 팀 중 하나입니다. 다만 아직 주축 자원들의 몸 상태가 100%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야말과 니코 윌리엄스, 무뇨스 이런 선수들이 이제 출전 가능한 상태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선발 출전보다는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벤치 투입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 선수들이 빠진다고 해서 스페인의 전력이 크게 흔들린다고 보긴 어려운데요. 측면의 파괴력은 살짝 낮아질 수 있지만 페란토레스, 바에나, 오야르사발의 앞선 조합도 결코 약한 조합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무엇보다 스페인의 강점은 중원입니다. 로드리와 페드리를 중심으로 한 중원 주도권 장악 능력은 이번 대회에서도 최상의 레벨로 평가할 수 있고 우승권에 가장 근접한 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보베르데가 수비적으로 버티려고 해도 90분 내도록 스페인의 압박을 버텨낼 수 있을지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 카보베르데는 이번이 월드컵 사상 첫 본선 진출입니다. 피파 랭킹은 67위로 생각보다 낮지는 않습니다. 아프리카 예선에서 카메룬을 제치고 올라온 팀인 만큼 조직력과 역습 완성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선수단 전체의 기본 체급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려운데요. 월드컵 첫 출전인 만큼 경험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스페인 같은 최상위권 팀을 상대로 버티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예상 라인업을 보게 되면은 라인업에서 그냥 대충 읽혀지는 수준 차이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스페인의 승리 가능성을 기본값으로 두고요. 몇 점 차까지 벌어질 수 있느냐를 체크하는 매치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카보베르데는 내려앉은 뒤에 역습으로 경기를 풀어가려고 하겠지만 과연 카보베르데 앞선 공격수들이 스페인의 수비수 개개인의 레벨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반대로 스페인은 지금 몇몇 자원들이 선발 스타팅의 이름에서 좀 없어진 상황이라도 중원 장악력과 이선 조합만으로도 충분히 경기를 지배할 수 있고요. 카오베르데가 버틴다 하더라도 스페인 앞선의 창의적인 공격진들의 레벨을 29, 10분 내내 막아내기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초반이 조금 이제 소강 상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체급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고 후반에 야말이나 이런 선수들이 나온다면은 더더욱 격차는 벌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페인이 한 3점 차 승리까지도 저는 볼 수 있다라고 해서 핸디 배팅까지도 해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벨기에 대 이집트의 경기입니다. 자, 벨기에는 피파 랭킹 9위로 G조 1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황금 세대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만큼 이름값이 폭발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오히려 현재 전력은 신구조와의 밸런스가 나쁘지 않은 팀입니다. 데브라이너가 베테랑으로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도쿠, 오나나, 드케텔라에르 같은 새로운 자원들이 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틸레망스의 중원 운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겠죠. 루카쿠의 몸 상태 이슈가 다소 아쉬운 부분일 수 있겠지만 현재 벨기에가 루카쿠 한 명에게만 공격을 의존하는 팀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앞선과 이선에 충분한 대체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루카쿠 빠져서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집트는 의외로 월드컵 본선에서 아직 승리가 없는 팀인데요. 전력의 핵심은 당연히 살라와 마르무시입니다. 다만 살라는 이번 시즌을 기점으로 예전 전성기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마르무시 또한 기대치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집트는 기본적으로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다음에 살라와 마르무시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선수들의 경기력이 완벽하지 않다면은 이번 대회는 상당히 불안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라인업을 보게 되면은 살라, 마르무시가 둘이 좀 버티고 뒤에 내려앉은 형국이고 어 벨기에는 그냥 선수단 면면을 봤을 때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매치업은 경기의 특수성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벨기에는 첫 경기를 잡고 조별리그를 편안하게 운영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집트는 벨기에전에서 어떻게 막 승점을 확보한다 보다는 상대적으로 체급이 낮은 이란과 뉴질랜드를 상대로 승점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집트도 수비 조직력으로 버티는 모습은 보여주겠지만 벨기에의 이 앞선의 라인업을 본다면 이거 90분 내도록 버티는 건 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벨기에의 승리를 예상해 보는 경기입니다. 자, 다음 사우디아라비아 대 우루과이입니다.
사우디는 피파 랭킹 61위입니다. 대부분 자국 리그 기반의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조직력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월드컵 무대에서의 기본 경쟁력은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대회 준비 과정도 좀 매끄럽지 않았는데요. 감독 경질과 교체가 있었고 새 감독 체제에서 준비할 시간이 짧았다는 점은 분명한 불안 요소입니다. 경기력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있는데요. 사우디는 월드컵 예선 메인 라운드 10경기에서 7득점에 그쳤습니다. 정통 스트라이커의 무게감이 떨어지고 공격 전개에서 확실한 마무리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수비도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운데요. 감독 교체 이전까지 8경기에서 클린시트가 없었고 강팀들이 상대로 수비로 버텨내는 거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루과이는 피파 랭킹 16위입니다. 생각보다 체급 평가가 높은 팀이고 H조에서는 스페인과 함께 조별리그 통과 후보로고 볼 수 있습니다. 수아레즈의 시대를 지났고 이제 발베르데 중심의 팀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예전처럼 전방 공격력 하나만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느낌은 좀 줄어들었지만 중원의 힘과 압박 강도, 경기 운영 능력은 여전히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베르데 중심으로 중원을 장악하고 우가르테, 벤탄쿠르 같은 자원들이 세컨볼 싸움에서 힘을 보태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만 우루과이도 불안 요소는 있는데요. 선수단 구성원의 컨디션 문제가 계속해서 뉴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허가 문제가 좀 있어서 비행 지연이 좀 발생했다.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들이 약간 문제다. 누네즈의 컨디션 그리고 아라오의 결장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상 라인업을 본다면 사우디에는 이름을 누구죠? 다 모르겠고 우루과이는 이거 예상 라인업이 좀 잘못 올라왔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아닌데. 그래서 중원의 우루과이에 레벨이 있는 선수들이 많아서 예전처럼 톱 자원의 공격력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중원에서 경기를 운영하는 부분은 기대해 볼 만하다. 물론 사우디가 내려앉아서 역습이나 세트피스 한 방을 노릴 수도 있고 우루과이도 지금 이런저런 변수가 있지만 그래도 결대로 간다면 우루과이 승이다. 다만 변수가 아예 없는 경기는 아니라서 저는 무승부까지도 좀 염두를 해야 된다. 마냥 승을 누르기에는 약간 좀 고민거리가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란 대 뉴질랜드의 경기 보겠습니다. 자, 이란은 피파 랭킹 20위의 단단한 전력을 가진 팀입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여전히 상위권 전력이고 뉴질랜드와 비교하면은 선수단 기본 체급은 분명히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란이 이제 변화가 있는데요. 아주무니 최종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이제는 타르미가 중심이 돼서 새롭게 출발하는 흐름입니다. 문제는 근데 이란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외적인 변수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정치적 긴장, 그리고 비자 문제, 베이스 캠프의 계속되는 이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회를 좀 깔끔하게 준비했다고는 보기 어렵고 멕시코를 거점으로 잡았는데 또 LA로 이동하는 방식도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상당한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팀의 핵심 자원인 자한바크시와 토라비 같은 선수들의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면은 이번 경기 그렇게까지 나이브하게 접근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피파 랭킹 85위입니다. 체급 자체는 상당히 떨어지는 팀인데요. 오세아니아 대표로 본선에 올라왔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 농어촌 전형이라고 하죠. 약간은 예선 경쟁 강도는 다른 대륙에 비해서 높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선수단 레벨은 이란보다 아래인데요. 그래도 전력의 중심에 크리스 우드가 있다. 화려한 팀은 아니지만 확실한 타키드형 스트라이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경기 운영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뉴질랜드는 5백 가까운 형태로 완전히 내려선 뒤에 역습 상황이나 세트피스에서 크리스 우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점은 명확한 공격 루트가 있다는 점인데요. 약점은 그거만 있다라는 게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상 라인업을 보면은 크리스 우드가 있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그렇게까지 이름값이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긴 타레미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름값이 있는 선수들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양 팀의 맞대결은 사실상 이 G조 와일드카드를 노리는 팀들의 중요한 경기입니다. 벨기에가 조 1위 후보라면은 이란, 이집트 얘네들은 2위권을 경쟁을 해야 되고 뉴질랜드도 여기서 승점을 확보를 해야 되는 좀 아주 피 터지는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피파 랭킹만 따지고 본다면은 뉴질랜드가 많이 열세인데요. 이란의 지금 경기 외적 변수 그리고 단순한 랭킹 차이만큼 이란이 강팀인가 이런 것들이 다 따진다면은 생각보다 뉴질랜드의 낮은 수비 블록을 못 버티고 크리스 우드의 뚝배기가 이래저래 들어간다. 몇 번의 기회로 한두 번의 기회로 딸깍 축구가 된다라고만 한다면
이거 이변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마냥 뭐 이란 승 보진 않고요. 좀 이런 경기는 승패 마킹하는 거 좀 패스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5 일차 경기대 분석 한번 해 봤고요. 앞으로 월드컵 기간에 좀 웬만하면 데일리로 요렇게 영상을 올려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과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